76권이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특별법에서 원래는 6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서요 6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채권법에서 11문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법에서는요 5문제만 나오는 것이죠. 자 보시죠. 답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전속기간 1년의 임대차. 봐봐. 지금 주택이죠. 이런 주택이란 말이 있으면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돼.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소한 몇 년이죠? 2년이죠. 근데 일단 1년을 계약했죠. 여러분 1년은 몇 년 미만이죠? 2년 미만이죠. 그래서 일단은요 2년으로 봐. 근데 두 번째요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 이것을 뭐한다? 선택한다고 해. 선택할 수 있어. 임대는 절대로 안 돼. 1번 을이 누구죠?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은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대는 절대로 안 돼. 임차인만. 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죠. 그러면 묵시액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해. 우리가 이 묵시액갱신 법정갱신이잖아요. 이것은 2기를 연체하잖아요. 2기요. 그러면 묵시액갱신 인정되잖아요. 이건 뭐다? 상가에는 없어. 상가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상가에는 주택에만 있어요. 이게 주택에만. 그러면 상가에서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액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상가에는 이 규정이 없다고. 주택에만 있는 거야. 주택에만.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인데 을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아놨다. 몇 개월? 3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3개월.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몇 개월? 3개월이다. 3개월. 5번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 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 요건하고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죠. X주택을 양순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요 보증금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말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인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자 동시한별권에서 두 가지. 주택의 인도와 임차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에 반하는 동시행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76번 정답 몇 번? 5번. 77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그랬죠? 임대차 체결하려는 자죠. 아직 임차인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은 바로 정보 요구를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없이도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해관계인이죠. 임차인이죠. 현재 임차인은 바로 동의 없이 바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를 해. 그런데요 임대차는요 이해관계인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없이 틀렸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기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죠. 그럼 뭐라고 한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알죠? 아니 갱신을 요구하죠. 갱신을 요구하면은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죠.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때요. 그 다음에 이 갱신 거절 사유죠. 이게 갱신 거절 사유는 갱신이 거절하게 되면 권리금 보호가 안 돼. 알죠? 그래서 임대인은 권리금 해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상가에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상가에서 8가지가 있잖아요. 갱신 거절 사유.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여기서는 중대한 과실을 파손하면 갱신을 요구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3기 연체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했다. 합의로 보상을 했다.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일부가 파손됐다. 파손해서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됐다. 그 다음에 멸실 등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철거,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알죠?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8가지인데 그 8가지 해당하죠? 그러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동시에 권리금 회수 보호,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조 갱신 거절 사유하고 권리금 권리금 보호하고 같이 연결이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 기간이 몇 년? 10년. 7년이고 10년. 10년을 왜 7년이 한다고 모르겠어? 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갑자기 왜 7년이냐고. 옛날에는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5년이라고 하든지. 7년이 뭐냐고. 웃긴 사람이죠, 아주.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3번 틀렸죠? 정답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이 정답이죠? 3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죠. 그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어디다 신청해요? 관할세무서. 틀렸어. 어디다 한다? 어디다?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알겠죠?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알겠죠? 4번 틀렸죠? 그래서 반드시 봐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종용하고 반환하지 않을 때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3단계야. 종료되고 반환하지 않으면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아시겠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하게 돼.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가 당연 배당이에요.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에요. 당연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배당하고,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에요. 대항 요건을 상실했단 말은 이사를 전출을 해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인정이 돼. 알겠죠? 세 가지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몇 년으로 보죠? 몇 년? 1년으로 보죠? 1년? 그러면 임차인만 해지 통보래. 임차인만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즉시 틀렸어. 즉시 해지율이 발생한다. 틀렸어.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 그러면 큰일 나.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임차인뿐이다. 임차인. 알겠죠? 임차인. 이렇게. 임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77번 정답 몇 번이죠? 2번. 자, 78번이요. 가등기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형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 이게 아니고 여기요, 당사자의 의사를 뭐란다? 해석한다,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현재는요, 등기부를 보면은 담보가등기, 손익보조가등기 이렇게 딱 구별이 돼 있어. 아무튼 이때 문제는요, 이건 1번은 틀린 것으로.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반드시 뭘 해야 돼? 통지해야 돼. 통지하지 않아도 그럼 큰일 나. 통지해야 돼.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부동산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고,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 담보한 채권도 포함을 시켜. 그런데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청산금 할 때 뭐는 포함하잖아?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청산금을 할 때 청산금을 정할 때 선순위 채권은 포함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여기 이게 가배 건물이 5억이에요. 5억인데 을이요, 가등기예요. 가등기 담보.
이 가등기 담보가 2억이에요. 그럼 지금 아무도 없죠? 청산금 얼마예요? 5억에서 2억 빼면 청산금 얼마예요? 3억이죠. 여기 선순위 A가요. 근장이 있어요. 근장이 2억이 있어요. 2억. 그럼 선순위가 있으면 그럼 청산금 얼마예요? 선순위가 있을 때는 청산금 얼마예요? 지금 여기 선순위 걸 포함해서 뺀다니까. 그럼 얼마예요? 1억이지. 얼마예요? 5억에서 2억 해서 4억을 빼면 1억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여기 B요. B가요. 저당권이요. 저당권 또 2억 있어요. 여기 2억 있어요. 이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것은 포함 안 한다니까요. 포함하지 않고 선순위는 뭐하고 포함해서 빼고 포함해서 청산금을 정할 때 원래는 가등기 담보가 있으면 가등기 담보권만 빼.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이에요. 그런데 선순위가 있죠? 그럼 선순위를 포함을 해. 그러면 4억이죠? 5억에서 4억을 빼고 얼마죠? 1억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요, 4번은요.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뭐라 했죠? 청산금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통지하면 돼.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상관없다. 알겠죠? 여기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란 말은 객관적 가치란 말이죠. 여기에 미달돼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을 채권자가 틀렸어요. 이때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아니고 언제냐? 여기요. 5번은요. 청산 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채권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이렇게. 채권자 청산 절차가 종료. 알겠죠? 여기서 뭐가 들었죠? 담보권 실행을 통지 이게 아니고 2개월의 청산 절차가 종료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청산 절차가 종료했을 때 채권자가 과실을 수취해. 그럼 여기는 뭐라고 했죠? 여기는요. 우리는 객관적 가치, 청산금이 객관적 가치에 뭐래도 미달되더라도 오케이 괜찮다. 오케이 괜찮다. 미달되도 괜찮다. 알겠죠? 은하씨네 부동산이 오케이 부동산인데 그래서 오케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얘기한다. 자, 됐나요? 별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정답 몇 번? 3번. 자, 79번요. 집합 건물이죠. 자,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있죠. 알겠죠? 특별 승계인 누구죠? 그 집을 산 사람. 아파트를 늦게 들어간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부분. 이러면 공용부분 아까 몇 번 얘기했는데 공용부분은 첫 번째 등기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두 번째 공용부분은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시효 취득이 안 돼. 뭘 하지 않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전유 부분 301호하고 분리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전유 부분과 분리 양도할 수가 없죠. 우리 아파트가 30평 아파트다. 그러면 실평수 전유 부분이 25평이죠. 나머지 5평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이잖아요. 집을 팔 때 실평수만 팔아?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죠.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분리 양도할 수 없다고. 공용 부분은 별도로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 5평 달라고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공용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럼 이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공용 부분을 불법 점유하죠? 불법 점유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반환 의무가 있어.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반환 의무. 불법으로 점유하면은.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것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지금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를 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반환 의무.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공용 부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3번 관리인은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하죠. 왜요? 여러분 봐봐, 관리인이 뭐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인. 여러분요, 어떤 사람 관리인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아파트 관리 소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관리 소장은 피고용인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고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장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해. 왜요? 무슨 아파트도 있죠? 임대 아파트. 그럼 임대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가 있어 없어? 다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해야죠. 비교.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돼. 구분 소유자여야 돼. 구분 소유자.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돼.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뭐가 이상하네. 아무튼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알겠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가 돼야 돼. 그런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해. 그 다음에 재건축 결혼이 얼마다? 5분의 4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지금 30회거든요. 문제가 30회인데 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이요, 출제하는 놈들이요, 책을 법을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 옛날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5분의 4 이상. 그러니까 일반 국민 봤을 때 뭐가 5분의 4란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각 5분의 4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로야 지금 이건 옛날 법정으로 그대로 쓰면 어떡하냐고. 틀렸단 말은 아니고. 5번은요,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반드시 촉구를 해야 돼. 우리 재건축하면 불참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면으로 촉구로 뭐냐면 최고란 말이야. 최고를 해.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몇 개냐? 2개월이에요 2개월 기간 내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를 거절하겠다. 참가하겠다가 아니고 거절하겠다. 참가를 거절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참가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참가를 거절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강의 다 했는데 집합구분법만 딱 안 했어요. 알겠죠? 자요, 마지막 80번. 문제가 왜 한 문제밖에 없지? 더 많았으면 좋은데요. 자요,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내일 같은 날, 일요일 같은 날이니까 오늘 같은 날 한 12시까지 강의해 줘야죠. 알겠죠? 자요,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상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했다. 잘 봐. 지금 보면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요, 을하고 갑이 그러면 신탁자죠. 신탁자. 을이 누구죠? 수탁자죠. 명상약정을 했죠. 명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알겠죠? 8조 빼고는 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을 명의로 등기한. 을이 누구죠?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수탁자 명의로. 그러면요, 등기하기를 하고 갑은 병에게서 X부동산을 매수했죠. 갑이 지금 매수했죠. 갑은 뭐라 한다? 갑은 매도인이에요. 을은 병은 누구예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매도인이면서 신탁자고. 알겠죠? X부동산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네요. 알겠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했네. 을 앞으로 등기.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이걸 뭐라 그래? 중간 생략, 3자간 등기 명시탁이라고. 자, 지금부터 봐요. 여기 명시탁은 무조건 그림이 생각나야 돼. 알겠죠? 그리고 명시탁은 우리 민법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그다음에 중기사법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꼭 나와. 중기사법에서. 그러니까 명시탁을 모르면 중기사법까지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봐. 여기 병이 있죠? 병이 매도인이죠. 여기 갑이요, 매수인이죠. 이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계약은요, 유효예요. 유효인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가 돼. 신탁자 되고 을이 수탁자가 돼. 갑하고라고요, 명의신탁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명의신탁은요, 8조 빼고는 명상약정은 일단 무효거든요. 무효. 명상이 무효일 때는 명상을 해지를 못해. 유효일 때 해지하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해지는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죠? 해지는
유효. 오늘부터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요.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건 수탁자죠. 수탁자 이렇게요. 그래서 병이 갑의 부탁대로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등기하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계약을 한 적도 없고 갑하고 을하고 명상은 무효죠. 그러니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돼. 무효가 되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갑이다 병이다? 병이 소유자가 돼. 병 이게 중요해. 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때요 그러면 갑은요 을한테 등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래. 그러니까요 여전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여전히 뭐가 돼요? 유효이죠. 유효니까요 이때요 갑은 병에게 자신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알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갑은. 알겠죠? 자기하고 둘이 계약은 유효니까. 그런데 이 병은 악의가 돼. 왜 악이냐? 병은 왜 악이냐? 자기는 갑하고 계약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악이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을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정한테 팔을 수 있죠. 정한테. 그럼 정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 만약에 정이요 을의 배명에게 뭘 한다?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그런데 이때 을이 이걸 정한테 처분했죠. 처분해도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다 아니다? 횡령죄가 아닌 것이. 알겠죠? 이게 중요해.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병이나 갑이 말소를 할 수 있잖아요. 병은 현재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하고 갑은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중간생략은 이 그림을 잘 봐야 되고 여러분요 강의 노트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 알겠죠? 자요 여기 이제부터 봐. 이제부터는 여러분 뭐냐? 갑하고 을하고 병을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돼. 지금 여기서. 알겠죠? 갑은 신탁자고 을은 수탁자죠. 명의 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여기서 무효죠? 이 무효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왜? 명의상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알죠? 그러니까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쭉 한번 봐봐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을이요 지금 누구한테 팔았단 말 없죠. 그런데 갑은 지금요 갑이 을한테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 여기서 현재 을 앞으로 되는 등기가 무효죠. 소유자는 누구냐? 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거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을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갑은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요? 병이 소유자고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3번 갑은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4번 갑은 병을 대해서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말소한다? 대위에서 말소한다? 대위에서. 그래서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을을 대위해서 말소를 말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병은 직접 말소를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왜? 병은 현재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알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직접 말소할 수 있고 갑은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고. 자, 5번 갑과 을 간의 명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 악이죠. 악이 정이 악일자도 정은 무조건 뭐 한다?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알겠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느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요 봐봐요. 갑과 을 간의 명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줄거봐. 줄거서 을 동그라미 을은 수탁자죠.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갑과의 관계에서 여기요 을에다 해가지고 이거 처분했죠. 을로부터 매수했다고 그랬죠. 매수했다 그러니까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을은
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우리가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구죠? 병이지 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는 갑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횡령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도 또 지금 현재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봐, 이게 여러분요 중간생략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중간생략형 문제 중에 참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잘 나와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것을 그냥 보려고 하면 이거 안 돼. 이 지문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 지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봐야 된다? 이 그림을 암기해야 된다고. 이 그림을. 알겠죠? 그래서 갑을병이 누구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면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신탁자가 소유자인지 매도인이 소유자인지, 소유권은 매도인에 복귀되고 매도인이 소유자니까 매도인은 직접 등기를 말소하고 수탁자 앞으로, 그러면 신탁자는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제3자가 적극하다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니까 매도인은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명상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개인의 이익, 사익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런데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명상약정 무효죠? 무효니까 뭐는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에 안 나서 해지, 이게 여러 번 나서 다른 시험에 혹시 여기서 지문에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몇 가지만 딱 알면 돼. 그러면 언제나 답은 뭐냐면 다른 지문들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답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데 안에서 답을 정해. 다른 지문이 나올 수는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지문, 우리가요 가장 기본적인 지문을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요 30회 이제 기출 문제를요 우리가 이제 그 3월달 돼가지고요 처음으로 한번 풀어본 것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요 언제냐? 원래는 이 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냐? 9월달 정도 풀어야지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그때 풀어보는 것이 정당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3월달 돼가지고 이제 1월달, 2월달 한 번 돌았잖아요. 물론 11월, 12월에 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한 번 듣고 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는 약간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요 지금 해설하는 것이 약간 길어졌는데요. 30회 풀었으니까요. 나중에 31회하고 32회는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풀기로 하고요. 30회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몇 회, 다음에는 몇 회냐면 29회, 28회, 27회, 26회 이렇게요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 한 20회까지 문제를 한번 다 풀고, 알겠죠? 풀고 나서 다시요 그 문제를 종합을 해서 31회하고 32회가 이제 최근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출문제는요 한 5회 정도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5회 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만 암기해가지고 5회분만 암기하면 모든 모의고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공중에서 모든 모의고사를 쳤을 때 60점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민법 모른다고 찡찡대지 말고 5회분 암기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